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학 수학이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학이랑 뭐가 다른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이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,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제가 졸업하고 나서 수학을 전공했다라는 걸 알고 나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, 그래서 그 부분을 어, 제 나름은 좀 명확하게, 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 과정을 어, 수학을 우리가 모두가 쓰는,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누구나 쓰고 계실 스마트폰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학이 스마트폰이라면 중등 수학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시청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안에 뭐 넷플릭스도 있을 수 있고, 유튜브도 있고, 그리고 뭐 여러 어플들, 그리고 어쨌든 어플에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,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플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, 아, 이런 게 있구나. 스마트폰 안에는 넷플릭스가 있구나. 유튜브가 있구나. 뭐 틱톡이 있구나. 인스타그램이 있구나. 뭐 인터넷 뱅킹이 있구나.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과정인 거죠. 그럼 고등 수학은 이거를 조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아이디도 만들고 뭐 커스터마이즈도 하고 어플들도 옮겨보고, 그리고 더 다양한 발전적인 좀 적용도 해보고 좀 더 일반화를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오면 더 복잡한 조작을 하느냐 혹은 더 많은 걸 시청을 하느냐, 그렇지 않습니다. 대학에 오면 이 스마트폰의 어플의 제작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즉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봤던 넷플릭스나 뭐 다른 어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것인지, 그 사람들의 시작부터 돌아가는 거죠. 왜 어플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,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되고, 입장할 때 로딩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고, 즉 왜 그렇게 돼야 하는가, 그 필연적인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중학교 수학은 그저 지켜보는 것, 고등학교 수학은 하나씩 조작해보는 것, 그리고 일반화를 시켜보는 것,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우리가 조작하고 시청했던 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.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용어로 한번 바꿔보자면, 중등 수학은 대표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이 계산법을 배우는 시기다. 고등수학은 이 1이 꼭 1이어야 하는가? 정수, 유리수, 실수, 복소수로 확대되는 어떤 숫자 A이면 안 되는가?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일반화의 계산을 배우는 것. 그러면 대학에서는 1은 무엇인가? 더하기는 무엇인가? 그리고 2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, 1 더하기 1은 왜 2인지를 찾아내는, 즉 우리가 당연하게 계산한다고 그저 지켜보고,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일반화시켜서 그 다른 숫자들에도 적용하고 했던 것들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, 그래서 1이 뭔데, 그래서 더하기는 뭔데, 그리고 2는 뭔데, 그리고 또 여기서 위에서 썼던 A는 뭔데 라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의해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중학교 때는 산수, 고등학교 때는 일반화, 대학교 때는 증명, 이 세 개의 과정이 가장 큰 차이에 해당되고, 이게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즉 중학교 때 계산을 정말 잘해서 막 공식 외워서 막 넣다 보니까 중학교 때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이제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독해력을 요구하고, 그걸 통해서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능력이 요구되는 때 산수 능력만으로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.
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벽이 생기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사고력, 독해력, 그리고 논리력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면 고등학교 때 일반화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독해도 뛰어나서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나가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적당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이 본질적인 증명으로 넘어가려면 역시 논리적 사고, 이 논리적 사고를 얼마나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느냐, 이걸 더 끈기 있게 할 수 있느냐, 그 차이가 대학교에서 좀 더 많은 증명과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문제를 내가 고등학교 때 해결했다고 해도 그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왜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,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하고 싶지 않다면 대학교에서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게 맞죠. 나는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지 그 문제의 정말 근원적인 문제, 왜 더하기일까? 왜 이 숫자가 나왔을까?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완성해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증명이 사실 본인의 뭔가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대학 수학에서는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있다. 근데 저는 이 대학 수학이 그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,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했었는데,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특정 직장인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은 만들고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되는 일의 대상이거든요. 즉 처음에 그냥 소비자일 때는 시청하고,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매니아가 되고 좀 더 전문가가 된다면 이거를 자유자재로 조작하고 사용을 하다가, 이걸 대학교 때 스마트폰을 전공하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과정까지만으로는 바로 여기로 넘어가기가 힘들죠.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, 그 이해를 통해서 개발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, 만약에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, 그리고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의 개발과 발전이라면, 그리고 그게 아주 높은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요구한다면, 그러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업계에서 퀀트 업무를 한다든지, 혹은 보험업계에서 계리 업무를 한다든지, 혹은 뭐 자산운용에서 뭐 높은 수준의 수학 지식을 요구하는 어떤 경영학적인, 재무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것들은 대학에서 하나하나의 증명을 해본 그 모든 과정들이 무언가를 발전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무언가를 전공을 정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, 대학 수학도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전공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. 네. 대학 수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, 우리가 배운 수학들이 이런 어느 정도의 단계별을 거치고 있었구나,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정말 얼토당토 아닌 것 같은 질문들